국민의 요구로서 반드시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만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뉴스가 아닙니다. 자, 제가 하는 말이 누구의 말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 걸고 쟁취한 민주주의가 포퓰리즘 설치는 더러운 시대로 가고 있다. 어느 나라입니까? 이것이 내가 다시 투쟁에 나선 이유다. 신독재 수단은 터주기 민주주의를 죽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서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폴란드의 민주화 상징인 바웬서가 한 말입니다. 바웬서가 하는 말이 바로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문수 대표가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을 좀먹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바이러스는 무엇입니까? 공짜 바이러스입니다. 공짜 바이러스. 이 공짜 바이러스로서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좌파 쓰레기 인사들을 모조리 북한으로 보냅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란 대표가 북한으로 가면 북한 노용돼서 안 된다.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어디로? 태평양으로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한문학과 교수다 보니까 한자를 가지고 파자를 하는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내일쯤 할 김정일의 이름을 풀어보니까 이 인간들이 말이에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다 오조리 어떻게 이렇게도 막가파식으로 이름을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정일하고 김정은하고 도대체 형제입니까? 부자지간입니까? 이런 인간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김정일을 딱 보니까 김정일 당시에 김정일이 누구를 만났죠? 김대중을 만나고 또 노무현을 만나고 또 박근혜, 김정일입니다.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김정일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만난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6.25 남침의 죄를 반드시 물어야 하는데 전혀 묻지 않고 무조건 만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개 반성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수임을, 저는 어디 가서든지 나는 자유우파 보수다 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수임을 부끄러워하면서 어떻게든지 중도니 진보니 중도좌파니 중도파니 이런 쓰잘데기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로서 자기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보수는 보수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데, 내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데 그것이 보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켜야 될 건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개혁이니 혁신이 하는 개뿔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우리가 현혹돼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혹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수는 보수다워야 한다. 나는 보수다.
우리 한번 외칩시다. 나는 보수다. 보수로서, 보수임으로써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신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족혼을 지켜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보수가 되도록 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푯대 삼아서 앞으로도 정확하게 애국 보수를 지켜나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치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서 저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국민이다. 국민이 명령한다. 문재인은 하야라.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 성주에 우리 사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주둔하군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다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 배치하는 것을 좌파들이 계속 막고 있고 CNP가 사드 배치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는 북한핵을 막아야죠. 그런데 저 사드 성능 개량 사업을 미국에서 함으로써 성주에 사드 배치한 것만 가지고도 우리나라 전체를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량 사업을 하는 것을 국방부에 통보하고 청와대 통보했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그거 잘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정부, 문재인 정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2월 18일 날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는 거기 가는 것이 아주 인기 없는 일이고 그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일이지만은 그것을 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 시간은 세계적인 국제정치학자 이춘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학자, 교수로서 쓰지 않고 자유통일당 한미동맹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조 장군님께서 사드 배치를 하는데 우리나라 좌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아직도 부대가 완성이 되지 못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김문수 대표님께서 거기를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반대를 한 사람이 좌파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경상도에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거기다가 사드를 갖다 놓으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고 그들을 우파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 나라 사드를 갖다 놓은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파라고 나타나는 이런 상황을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 김문수 지사님과 정광훈 목사님이 진짜 우파 정당을 만든 것이 자유통일당인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는 보수다 그랬습니다. 보수는 좋은 것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것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보수는 전혀 창피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수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좌파들이 진보라는 이름을 자기네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진보라는 뜻은 뭐냐면은 역사의 진행 방향을 향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맨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들을 진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진보들은 가장 꼴통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진행 방향은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그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거의 1년 이상 이렇게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한 것은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자유. 바로 이 시대의 역사의 진행 방향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바로 그 역사의 수레바퀴 맨 앞에서 이 자유의 수레바퀴를 끌고 가는 우리가 진짜 진보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들고 있습니다. 성조기를 우리가 들고 있어도 되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죽을 뻔한 날,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날 생겼는데 우리나라를 만들어준 나라가 사실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가 생긴 다음에 이제 너희 나라가 생겼으니까 우리는 다시 미국으로 떠나겠다라고 하고서 1949년 6월 30일 주한미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하고 나서 1년도 되지 않은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맞아요. 전쟁을 일으키는 그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6월 25일 새벽 일요일 새벽이었는데 그 시간은 미국으로는 1950년 6월 24일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 자기 고향집에서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이 토요일 날 자기 고향에 가서 휴가를 합니다. 책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외무장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한국 전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지금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트루만 대통령이 내가 지금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밤이 늦었기 때문에 외무장관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확실하지 못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 잘 주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트루만 대통령이 내가 나를 깨운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아무 때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전화를 걸라고 그랬습니다. 한국하고 미국이 시간대가 다르니까.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트루만 대통령이 일요일 휴가를 반납하고 워싱턴으로 와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할 때 트루만 대통령이 몇 명만 놓고 이거 저놈들이 침략전쟁을 일으킨 거고 폭력을 한 거니까 우리가 가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아야 된다고 얘기했고 이것을 군사력으로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사력으로 막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다 나갔던 미군이 부산에 다시 들어오고 그 미군이 대한민국을 죽지 않도록 도와줬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만들어줬고 우리나라가 죽을 뻔한 날 다시 와서 살려준 그 미군, 그리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말하실 때마다 미국의 원자폭탄 2발 때문에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가 독립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예, 그 말 맞습니다. 거기 저는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미군이 일본군하고 싸워서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15만 명 젊은 미국인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깰 수가 있었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 친구로 삼고 좋은 나라로 삼고 이렇게 성조기를 함께 흔들 수 있는 그런,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우리가 어느 나라 깃발을 흔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형제국가고 동맹국인 미국의 깃발을 흔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광화문 광장에서 평생을 미국 CIA에서 근무하시던 마이클 리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밑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만나자고 지금 작년 8월에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평양으로 좀 한번 오시면 안 되겠냐고. 그때 우리 학자들은 야, 트럼프 대통령이 저길 갈까 안 갈까? 예, 저는 가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갈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갈 수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한테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만들려는 천당이 아니오. 당신은 북한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은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지옥입니다.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지옥이 북한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한테 너는 북한을 아무도 갈 수 없는 지옥으로 만든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 12월 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1년 반 만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김정은한테 동쪽에다 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서쪽에 있는 한 나쁜 놈을, 김정은만큼 나쁜 놈을 하나 죽였습니다. 그 죽은 놈 이름이 카셈 솔레이만이라는 이란군 사령관입니다. 여러분, 이제 트럼프가 죽여야 되는 사람 명단에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김정희가 그날부터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우리는 저 친구 어디로 갔지?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1월 25일 날 나타났습니다. 1월 25일 날. 그동안에 심장 수술을 받은 거로 지금 우리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월 25일 날 어떤 음악회에 나타났는데 계단 몇 개를 잘 걸어 올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아, 저거 이제 곧 죽겠구나. 네. 36살짜리 젊은이가 그 몇 계단을 못 올라가지고 천천히 걸어 올라가고 난간을 붙잡고 걸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잠깐 쉰 다음에 박수 치다가 다시 걸어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제 저것도 곧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1월 25일) 이후에 오늘이 2월 15일이니까 거의 며칠 지났습니까? 20일이 넘어 지났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북한 끝나가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폐렴이 지금 돌고 있는데 세계에서 나라를 가장 확실하게 봉쇄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하늘길도 막았고 철길도 막았고 땅길도 막았고 백길도 막았습니다. 김정은이가 국민을 사랑해서 그것을 막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죽을까봐 막은 것입니다. 네.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 바이러스는 김정은하고 북한의 평민하고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더 쉽게 걸릴 수 있어요. 심장 수술해가지고 몸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더 급하죠. 바로 북한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좋아하고 추종하고 또 그 병을 퍼뜨린 중국을 좋아하고 추종하고 그러는 대한민국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마이클 리 박사님 말한 대로 이제 미국은 북한의 핵을 평화적인 수단으로
빼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강제적으로도 뺏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2020년 북한 문제가 끝날이라고 봅니다. 문제가 끝나고 우리가 자유통일을 할 수가 있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가 이제 강한 나라로 가고 만주까지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강대국으로 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애국자들이 바로 그런 날을 가능하게 하는 세력입니다. 저희 친구들이 청와대 앞에서 처음 밤샘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친구들이 저 사람들 며칠 있을까 가지고 서로 얘기를 했답니다. 제일 길게 본 사람이 일주일이래요. 일주일이면 이 사람들 흩어진다. 근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제 후배인데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선배님, 그 사람들 뭐예요?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지금 몇백일째 하고 있는데 뭐 여기 뭐 다 부쉈는데 그거 부쉈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미국이 우리 편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세계적인 국제정치학자 이춘근 박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이 늦은 시간까지 여기 계시는 대한민국의 최고 애국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이 시간 가장 중요한 분이고 가장 훌륭하신 분이고 가장 애국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보시고 저는 김문수 지사님이 가셨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때문에 가시지 못했답니다.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밤에 10시, 11시, 12시 돼서 이곳에 와 보십시오. 여기에서 천막도 못 치게 합니다. 여기에서 아무것도 텐트도 못 치고 1인용 천막도 못 치게 해서 그냥 의자에 담요 한 장을 덮어 쓰고 기도를 하시는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제가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분 연세가 82세, 75세 이상 넘으신 분이 많아요. 저러다가 영하 10도 이하의 추운 밤에 돌아가시면 얼마나 이 문재인이하고 KBS하고 못된 것들이 그걸 또 후벼 파서 보도를 하겠습니까? 가짜 뉴스. 정광훈이가 연세 높으신 노약자 할머니를 집에도 못 가게 붙들어 놓고 밤을 새게 하다가 돌아가셨다. 정광훈이가 마귀 사탄 아니냐, 이렇게 온갖 악선동을 할 건데, 목사님, 영하 10도 이하 내려가는 밤에는 강제로라도 저분들 전부 다 딴 데로 모셔서 여기 뭐 찜질방은 어디 뭐 어디로 모시든지 간에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화훈 목사님 하는 말씀이 그 걱정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어요. 이 추운 겨울을 넘어서 251일 동안 이곳에서 밤을 새면서 비를 맞고 눈을 맞고 얼음장 위에서 낙엽 맞고 삭풍에 떨면서 담요 한 장으로 정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태극기를 의지하면서 이 겨울을 보내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봄을 주셨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어릴 때 제 아버님이, 제가 아주 어릴 때죠, 봄이 왔다는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봄이로구나 봄봄, 이리 봐도 봄봄 저리 봐도 봄봄, 이렇게 하시는데 뭐 나는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아버지가 노래 부르면 봄에 봄이로구나 봄봄, 이 노래 하나 외에는 우리 아버지가 평생 노래 부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 봄이, 노래라고는 평생 나는 우리 아버지 노래 부르는 곡 하나밖에 못 들어봤는데, 얼마나 추운 겨울을 보냈으면 우리 아버지가 그 봄 노래를 부르실까. 정말 봄은 너무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이제 우리 애국하기 좋은 봄이 왔습니다. 문재인이 이끌어내기 좋은 봄이 왔습니다. (500만 1000만) 모여서 밤을 새도 좋은 봄이 왔습니다. (2월 29일) 밤을 새면서 3.1절 그 감격의 만세, 감격의 문재인 끌어내리는 우리의 국민혁명 만세를 부르는 그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내일 주일날은 내일 저 광화문 이승만 광장 오늘 그 무대 설치한 자리에서 내일 10시 50분부터는 정황원 목사님 설교로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지나서 화요일 오후 1시 우리 성주의 사드 기지, 성주 사드 기지로 우리가 방문을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자유통일당 당원들, 애국시민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성주 사드 기지로 갑시다. 지금 사드가 성주에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성주에 있는 사드는 요 평택까지는 지켜, 미군 기지까지는 오는데 이 서울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수도권에도 포대를 배치하고 전체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나 정보 통신을 총괄하는 기지는 한 군데 있고 사드 기지를 여러 군데 배치해야 된다는데, 저는 전국의 이 사드 기지를 모두 배치를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철통같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솔레이마니 모가지 따는 거 보셨죠? 미국이 솔레이마니 모가지만 따는 게 아니라 핵무기, 수소폭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김정은이 모가지를 따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으로 김정은이 수소폭탄보다 100배, 1000배 강력한 핵폭탄을 보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봄이 오면, 겨울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박상학 동지, 우리 자유통일당의 지금 북한 인권위원장인데 지금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백악관, 국무부, 미국의 수잔 숄트 인권운동하는 분들, 우리 교포들을 만나러 지금 미국의
자유통일당 대표단으로 저희들이 파견을 했습니다. 미국 가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겨울에는 박상학 풍선 날리기 그 단장한테 들어보니까 겨울에는 바람이 이리로 불어가 북한으로 안 간대요. 그래서 못하는데 봄이 오면은 북한에 삐라 풍선을 보내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우리들의 이 좋은 자유의 소식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모두 뭉쳐서 저 김정은의 압제를 이기고 북한도 우리 자유의 해방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아까 이충권 박사님 말씀처럼 위대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한미동맹만 튼튼하게 하고 한일협력 제대로 하고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유태인보다도 더 많은 박해를 받고 유태인보다도 더 위대한 천재성과 그리고 위대한 단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십자가로 뭉친 우리 10월 혁명 태극기 십자가 혁명군이 먼저 문재인이부터 끌어내고 바로 김정은이도 끌어내고 자유 통일 반드시 이룩합시다. 그리고 이곳에서 7시 반부터 또 예배가 있습니다. 예, 저녁 식사 여기 하시고 그리고 너무 숫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눈치껏 또 밖에 드시고 오시는 분 오시고요. 이 안에서 하시는데 그 식사 도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들이 다 압수를 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지금 김문재인이가 하는 짓은 정의로운 사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굶겨 죽이고 전부 감옥에 정황원 목사도 감옥에 다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 기생충 빨갱이들만 전부 다 이쁘게 봐서 하고 있는데 청와대 구내식당요? 청와대 구내식당은 지금 문을 안 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절대로 이제 봄이 왔기 때문에 지금보다 10배, 100배 많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모두 모여서 저 청와대를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포위하고 문재인이가 헬기 안 타고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이 문재인이를 도간에 든 쥐로 만들어서 반드시 잡아냅시다. 애국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열기는 오늘 밤을 새워도 시원찮지만 우리가 또 이 경찰들 고생하는 거 이런 거 같이 우리들 형제 아닙니까? 다 우리들 동생 아닙니까? 또 저녁 시절하고 저녁 예배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집회는 여기서 마치고 7시 반부터 저녁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집회를 이거로 맺겠습니다.